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 필기시험 일반 조정면허 제1급, 제2급 600일에서 650문항 601. 회사안전법상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통학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 방향으로 항행할 것. 을.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붙어서 항행할 것. 병. 통학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 통학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은 을.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붙어서 항행할 것. 해설.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통학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 방향으로 항행할 것. 2.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 3. 통학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학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602.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항행 방법이 아닌 것은 갑.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우연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을. 두 범선이 서로 같은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병.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연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정. 좌연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다른 범선을 본 경우로서 그 범선이 바람을 좌우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정답은 갑.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우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해설. 회사안전법 제70조 범선 참조. 갑의 경우 좌연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03. 길이 7m 미만이고 최대 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는 갑. 흰색 전주등 1개. 을. 흰색 전주등 1개, 선미등 1개. 병. 흰색 전주등 1개, 섬광등 1개. 정. 현등 1개, 예선등 1개. 정답은 갑. 흰색 전주등 1개. 해설. 회사안전법 제81조 항행 중인 동력선 5. 길이 7m 미만이고 최대 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이 표시해야 하는 등화는 다른 규모의 동력선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604. 다음 중 해상 교통량의 폭주로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 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이라고 볼 수 없는 곳은 갑. 영흥도 항로. 을. 보길도 항로. 병. 홍도 항로. 정. 검은도 항로. 정답은 갑. 영흥도 항로. 해설. 회사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 별표 15에 의하면 통항분리 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은 보길도, 홍도, 검은도 항로 3곳이 지정되어 있다. 605.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표시하여야 할 형상물로 옳은 것은 갑. 마른 목골 1개. 을. 원형 1개. 병. 원뿔골 1개. 정. 네모형 1개. 정답은 병. 원뿔골 1개. 해설. 회사안전법 제83조 6항.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뿔골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606. 회사안전법상 조정 제한선이 아닌 것은 갑. 측량 작업 중인 선박. 을. 준설 작업 중인 선박. 병. 그물을 감아 올리고 있는 선박. 정. 항로 표지에 부설 작업 중인 선박. 정답은 병. 그물을 감아 올리고 있는 선박. 해설. 회사안전법 제2조 정의 13호 조정 제한선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 제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과 그 밖의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보수, 인양 작업. 나. 준설, 측량 또는 수중 작업. 다.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 작업. 라. 항공기의 발착 작업. 마. 기뢰 제거 작업. 바.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 작업. 607. 다음은 유지선의 항법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회사안전법 제75조 1항에 따라 침노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 이하 유지선이라 한다는 피항선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자기 선박의 괄호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노를 괄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갑, 좌현, 오른쪽. 을, 좌현, 왼쪽. 병, 우현, 오른쪽. 정, 우현, 왼쪽. 정답은 을, 좌현, 왼쪽. 해설. 해사안전법 제75조 2항 조문을 설명한 것이다. 왼편으로 침노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608. 다음은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 중 피항 동작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해사안전법 제77조 4항에 따른 피항 동작이 침노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을 피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괄호 쪽으로 침노를 변경하는 행위,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괄호한다. 갑, 좌현, 제외. 을, 좌현, 포함. 병, 우현, 제외. 정, 우현, 포함. 정답은 갑, 좌현, 제외. 해설. 해사안전법 제77조 5항에 대한 설명이다. 609. 다음 중 선박에서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는 시간은 갑. 해 지는 시각 30분 전부터 해 뜨는 시각 30분 후까지. 을.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 병. 해 지는 시각 30분 후부터 해 뜨는 시각 30분 전까지. 정. 하루 종일. 정답은 을.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 해설. 선박은 주간에는 형상물을, 야간에는 등화를 통해 본선의 양태를 표시한다. 해사안전법 제78조 2항에서는 해 지는 시각부터 해 뜨는 시각까지를 등화 표시해야 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610. 항행 중인 공기부양정은 항행 중인 동력선이 표시해야 할 등화와 함께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로 옳은 것은 갑. 황색 예선등. 을. 황색 섬광등. 병. 홍색 섬광등. 정. 흰색 전주등. 정답은 을. 황색 섬광등. 해설. 해사안전법 제81조 2항에 의하면 수면에 떠있는 상태로 항행 중인 선박, 공기부양정은 사방을 비출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1개를 표시해야 한다. 611. 다음 중 항행 중인 범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로 옳은 것은 갑. 현등 1쌍, 선미등 1개. 을.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병. 현등 1쌍, 황색 섬광등 1개. 정. 마스트등 1개. 정답은 갑. 현등 1쌍, 선미등 1개. 해설. 해사안전법 제83조 항행 중인 범선 등 1항. 항행 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해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612. 트롤 외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항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직선에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의 색깔로 옳은 것은 갑. 위 붉은색, 아래 녹색. 을. 위 녹색, 아래 흰색. 병. 위 녹색, 아래 붉은색. 정. 위 붉은색, 아래 흰색. 정답은 정. 위 붉은색, 아래 흰색. 해설. 해사안전법 제84조 2항. 1. 수직선 위에는 붉은색, 아래는 흰색 전주등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2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2.
수평거리로 150m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흰색 전주등 1개 또는 꼭대기를 위로 한 원뿔고래 형상물 1개. 613. 다음 중 홀수 제약선이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할 등화로 옳은 것은 갑. 붉은색 전주등 1개, 을. 붉은색 전주등 2개, 병. 붉은색 전주등 3개, 정. 붉은색 전주등 4개. 정답은 병. 붉은색 전주등 3개. 해설. 해사안전법 제86조 홀수제약선. 홀수제약선은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614. 다음 중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의 색깔로 옳은 것은 갑.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분의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 을.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분의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병.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분의 수직선 위쪽에는 황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황색 전주등 각 1개. 정.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분의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정답은 갑.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분의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 해설. 해사안전법 제87조 도선선. 1.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분의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 2. 항행 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한 쌍과 선미등 1개. 3. 정박 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제88조에 따른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 2. 도선선이 도선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615. 다음 중 정박 중인 선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할 형상물로 옳은 것은 갑. 둥근 꼬리 형상물 1개, 을. 둥근 꼬리 형상물 2개, 병. 원통형의 형상물 2개, 정. 마른 목골의 형상물 1개. 정답은 갑. 둥근 꼬리 형상물 1개. 해설. 해사안전법 제88조 정박선과 얹혀있는 선박. 정박 중인 선박은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앞쪽에 흰색의 전주등 1개 또는 둥근 꼴의 형상물 1개. 2. 선미나 그 부분에 위 호에 따른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등 1개. 616. 얹혀있는 선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할 형상물로 옳은 것은 갑. 수직으로 둥근 꼴의 형상물 1개, 을. 수직으로 둥근 꼴의 형상물 2개, 병. 수평으로 둥근 꼴의 형상물 2개, 정. 수직으로 둥근 꼴의 형상물 3개. 정답은 정. 수직으로 둥근 꼴의 형상물 3개. 해설. 해사안전법 제88조 4항. 얹혀있는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수직으로 붉은색의 전주등 2개. 2. 수직으로 둥근 꼴의 형상물 3개. 617. 다음 중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갑. 항행장애물의 크기, 형태, 구조, 을.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병. 항행장애물의 가치, 정.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정답은 병. 항행장애물의 가치. 해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장애물의 크기, 형태 및 구조.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
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 양.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 해당 수역의 조차, 조류, 해류 및 기상 등 수로 조사 결과.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 선박의 국제 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 선박 통항의 방법.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 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 조치가 적용되는 수역. 618.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위험물의 정의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고압가스 중 인화가스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을.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병.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 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정.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정답은 갑. 고압가스 중 인화가스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해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 위험물의 범위. 1. 해사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619.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해사안전법상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갑.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을.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관광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정답은 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관광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해설. 해사안전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하기 위해서는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는 경우는 1.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620. 해양경찰서장이 항로에서 수상레저 행위를 하도록 허가를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갑. 항로의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을. 허가 조건을 잊은 경우. 병.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정. 정박지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정답은 을. 허가 조건을 잊은 경우. 해설. 해양경찰서장이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승인해 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621.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갑. 광역시장.
을. 해양수산부 장관. 병. 해양경찰서장. 정. 관세청장. 정답은 병. 해양경찰서장. 해설. 해사안전법 제43조 제1항 선장이나 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622.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 % 이상인 경우인가? 갑. 0.03. 을. 0.05. 병. 0.08. 정. 0.5. 정답은 갑. 0.03. 해설.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5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 623. 해사안전법상 선박에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이 관할 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갑. 해양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을. 조치사항. 병. 사고 개요. 정. 상대 선박의 소유자. 정답은 정. 상대 선박의 소유자. 해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해양사고 발생한 경우 선장이 관할 관청에 보고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선박의 명세. 3. 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 4. 조치사항. 5. 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 안전을 위하여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24. 해사안전법상 항로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항로상에서 제한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갑. 선박의 방치. 을. 어망의 설치. 병. 폐어구 투기. 정. 항로 지정 고시. 정답은 정. 항로 지정 고시. 해설. 해사안전법 제3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방치,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625. 해사안전법의 내용 중 다음 괄호 안에 적합한 것은 누구든지 수역 등 또는 수역 등의 밖으로부터 괄호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 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갑. 5km. 을. 10km. 병. 15km. 정. 20km. 정답은 을. 10km. 해설. 해사안전법 제35조 1항의 설명이다. 626.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갑. 1년. 을. 3년. 병. 5년. 정. 9년. 정답은 병. 5년. 해설. 해사안전법 제49조 4항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627.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도 대상이 된다. 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은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 술이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이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병.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정. 해양경찰서장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은 병.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 없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해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할 수 있다. 628. 해사안전법상 항행안전을 위해 음주 중에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박 운항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 병,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한다. 정, 측정한 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정답은 병,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한다. 해설, 회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5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 629. 다음 중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갑.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필요하면 전속으로 항진하여 다른 선박을 빨리 비켜나야 한다. 을.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병.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노를 변경해야 한다. 정. 침노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갑.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해 필요하면 전속으로 항진하여 다른 선박을 빨리 비켜나야 한다. 해설.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속력을 감소하여 타 선박과의 조우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630. 다음 중 해사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계 상태가 아닌 것은 갑. 모든 시계 상태. 을.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 병. 유효한 시계 안에 있는 상태. 정. 제한된 시계. 정답은 병. 유효한 시계 안에 있는 상태. 해설. 해사안전법 제6장 선박의 항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제1절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 제2절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는 때의 항법. 제3절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 631. 다음 중 통항 분리대 또는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는 갑. 통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을. 통항로에 출입하는 경우. 병.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정. 길이 20m 이상의 선박. 정답은 정. 길이 20m 이상의 선박. 해설. 통항 분리대 또는 분리선을 횡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길이 20m 미만의 선박. 2. 범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인접한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 5. 연안 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의 승하선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632.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동력선이 울려야 하는 기적신호는 갑.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을. 장음 사이의 간격을 3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3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병.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3회 울리되 3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정. 장음 사이의 간격을 3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정답은 갑.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해설. 해사안전법 제93조 제한된 시기 안에서의 음향신호. 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 항행 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633. 다음 중 섬광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갑.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30초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 을. 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30초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 병.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60초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 정.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흰색 등. 정답은 병.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60초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바라는 등. 해설 회사안전법 제79조 등화의 종류 6호 섬광 등의 정의 참조 634. 기적이나 사이렌을 단음으로 5회 울리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신호인가? 갑. 주의 환기 신호. 을. 조종 신호. 병. 추월 동의 신호. 정. 의문 경고 신호. 정답은 정. 의문 경고 신호. 해설 회사안전법 제92조 5항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가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5회 이상으로 표시한다. 635. 다음 중 선박의 왼쪽에 설치하는 현등의 색깔은 무엇인가? 갑, 적색, 을, 녹색, 병, 황색, 정, 흰색. 정답은 갑, 적색. 해설 좌현은 적색, 우현은 녹색이다. 636. 다음 중 선박의 음향신호 중 단음은 어느 정도 계속되는 소리를 말하는가? 갑 0.5초, 을 1초, 병 2초, 정 4에서 6초. 정답은 을 1초. 해설 단음은 1초, 장음은 4에서 6초이다. 637. 다음 중 선박의 음향신호 중 장음은 어느 정도 계속되는 소리를 말하는가? 갑 1에서 2초, 을 2에서 3초, 병 3에서 4초, 정 4에서 6초. 정답은 정 4에서 6초. 638. 다음 중 회사안전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을. 항만 및 항만구역의 통학로 확보. 병. 선박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 정. 회사 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 정답은 을. 항만 및 항만구역의 통학로 확보. 해설 을. 항만 및 항만구역의 통학로 확보는 항만법의 목적이다. 639. 선박 길이 20m 이상의 선박이 비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음향신호 설비는 갑. 기적, 을. 호종, 병. 기적과 호종, 정. 기적, 호종, 징. 정답은 병. 기적과 호종. 해설 길이 12m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길이 20m 이상의 선박은 기적과 호종 각 1개, 길이 100m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야 한다. 640. 회사안전법상 음향신호 장비로서 기적, 호종, 징을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최소 길이는 갑 12m, 을 50m, 병 100m, 정 120m. 정답은 병 100m. 641. 항행 중인 동력선이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에 발하는 기적신호는 갑. 단음 2회, 을. 단음 1회, 병. 장음 2회, 정. 단음 3회. 정답은 갑. 단음 2회. 해설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 시 단음 1회,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 시 단음 2회, 기관을 후진 시 단음 3회. 642. 좁은 수로에서 P 추월선의 추월선에 대한 추월 동의 신호는 갑. 단음 2, 장음 2, 단음 1, 장음 2, 을. 단음 1, 장음 1, 단음 1, 장음 1, 병. 단음 2, 장음 1, 단음 1, 장음 2, 정. 장음 1, 단음 1, 장음 1, 단음 1. 정답은 정. 장음 1, 단음 1, 장음 1, 단음 1. 해설 회사안전법 제92조 4항 선박이 좁은 수로 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내에 있는 경우 타선의 우연으로 추월하려는 경우 장음, 단음, 타선의 좌연으로 추월하려는 경우 장음, 단음. 643. 회사안전법상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를 말한다. 을.
고속 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병, 조종 제한선이란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정, 연안 통항대란 통항 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정답은 병. 조종 제한선이란 선박의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해설. 병, 지문은 조종 불능선에 대한 설명이다. 644. 해사안전법상 거대선, 위험 화물 운반선 등이 교통안전 특정 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서장이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갑. 통항시각의 변경, 을. 항로의 변경, 병. 속력의 제한, 정. 선박 통항이 많은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정답은 정. 선박 통항이 많은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해설. 해사안전법 제11조 해양경찰서장이 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기의 경우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45.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갑. 선박의 방치 을. 어망의 설치 병. 어구의 투기 정. 폐기물의 투기. 정답은 정. 폐기물의 투기. 해설. 해사안전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항로에서 선박의 방치,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646.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어떻게 항행하여야 하는가? 갑. 반드시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해야 한다. 을.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해야 한다. 병. 반드시 좁은 수로 등의 중앙에서 항행해야 한다. 정.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의 중앙에서 항행해야 한다. 정답은 을.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해야 한다. 해설. 해사안전법 제67조 1항에 의하면 좁은 수로나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 등의 오른편 끝쪽에서 항행해야 한다. 647.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길이 3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병. 선박의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 좁은 수로 등을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 정. 추월선은 좁은 수로 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추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정답은 갑. 길이 3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해사안전법 제67조 2항.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648. 다음 중 해사안전법상 연안통항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연안통항대란 통항분리수역의 바다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을.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병. 인접한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정. 연안통항대 인근에 있는 해양시설에 출입하는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정답은 을.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해설. 해사안전법 제68조 4항.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해서는 안 된다. 649.
회사안전법상 통항분리수역의 항행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통항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 방향으로 항행할 것. 을.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 병.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대각도로 출입할 것. 정. 부득이한 사유로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 통항로와 선수 방향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할 것. 정답은 병.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대각도로 출입할 것. 해설.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옆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650. 회사안전법상 선박 A는 침로 0도, 선박 B는 침로가 180도로서 마주치는 상태이다. 이때 A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은 갑. 현 침로를 유지한다. 을. 좌연으로 변침한다. 병. 우연 대 우연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변침한다. 정. 우연으로 변침한다. 정답은 정. 우현으로 변침한다. 해설. 상호시계항법 중 마주치는 상태의 항법은 본선과 타선의 정선수, 좌우현, 각 6도상에서 마주치는 상태에서의 항법을 말하는 것으로 선박 B가 174에서 186도상에 위치해 있을 때는 이 마주치는 항법이 적용되며 우현 변침, 좌현 대 좌현으로 항행하는 것이 맞다.